안녕하세요. 책사랑방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무의식은 답을 알고 있다. 석정훈 지음. 몰입하기. 지금까지 우리는 무의식을 관찰하고 느끼며 그것이 활동 영역을 넓혀나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의식으로 무의식을 적절히 조율하는 법도 배웠죠. 이제 남은 것은 현재를 즐기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과 현실에 대한 불만 등은 잠시 접어두고 지금 이 순간에 완전히 몰두해 보라는 뜻입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몰입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며 사는 것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이 보이지 않는데 집중이 되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면한 수많은 문제들이 변한 것 하나 없이 그대로 쌓여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항변하고 싶을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하기에 그럴수록 지금 바로 눈앞에 놓인 것에 집중해 보기를 권합니다. 지금까지의 단계를 잘 실천함으로써 무의식이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했다면, 그리고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무의식에게 정확하게 지시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무엇이든 당면한 문제에 오롯이 집중하면 됩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반드시 그 답을 찾아내서 알려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몰입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의식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그에 상응하는 깊은 집중의 단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쉬운 산수 문제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집중하지 않아도 간단히 풀 수 있지만, 고도로 복잡한 물리학 문제나 사회, 경제학 문제 같은 경우는 수많은 변수들과 관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그만큼의 심도 깊은 몰입의 시간 동안 우리의 무의식은 이곳저곳 깊고 멀리 흩어져 있던 정보들을 여러 방법으로 취합하고 융합시킵니다. 마치 뜨거운 용광로에서 갖가지 물질이 녹고 다시 결합돼 새로운 물질로 탄생하듯, 무의식은 몰입의 과정을 거쳐 전혀 새로운 답을 도출해냅니다. 답을 얻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배경 지식이 동원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지조차 알 수 없죠. 따라서 답을 찾기 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그것이 무엇이든 깊이 집중하는 것입니다. 물론 답을 얻기까지의 과정이 반드시 신속히 이뤄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얻어진 답은 누군가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꾸기도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은 이를 두고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 영감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원천이 무엇이든 대부분 이 단계를 거쳐 무의식에서 답을 찾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꼭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영감이 아니라고 해도 우리가 일상에서 얻는 크고 작은 통찰과 발견 역시 이 과정에서 얻어집니다. 결국 의식적인 과정은 아니죠. 그렇다고 의식을 무시하며 계획이나 목표 없이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계획과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좋은 대상과 환경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목표로 하고 살아야 할지 몰라 막막한 사람, 무언가 인생에 거대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물론 이미 목표를 찾아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운 사람이라면 그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아직 그렇게 하지 못했더라도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의 삶이라는 게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때로는 인생의 가장 복된 경험은 전혀 계획에 없었거나 예상치 못했던 상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잠시 세상에서 길을 잃은 듯해서 불안하고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은 것은 의식이지 무의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무의식은 알고 있습니다. 의식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무의식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도울 겁니다. 저 역시 그러한 불안과 답답함으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이르렀을 때야 마음속에 해답을 들었죠.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무의식은 제게 나답게 살아야지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정말 단순했습니다. 당시엔 이 말이 대단하게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것이 제 모든 인생을 바꿔놓았죠. 저 역시 이 책을 통해 당신에게 이 말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정신없이 변해가는 세상에 시선이 팔려 자신을 잊고 살아가다 보면 자신이 나아가야 할 길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언젠가 길을 잃었다고 생각된다면 그 순간이야말로 자신에게 집중해봐야 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 책은 그렇게 자신에게 집중했을 때 우리의 무의식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어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 쓰였습니다. 이제 당신의 무의식을 믿어야 할 때입니다. 혹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삶에서 부정적인 현실들만 끌어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세요. 세밀한 관찰을 통해 혹시 조화롭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고 이를 해결하길 바랍니다. 그러고 난 후 조금씩 무의식이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느껴보고 탐색해 보세요. 그렇게 찾은 바대로 살아보고 그 결과를 몸소 체험해 보길 바랍니다. 평소엔 하지 않았던 것이라도 용기를 내서 시도해 보세요. 숨어 있었던 당신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고 놀라게 될 테니까요. 그렇게 점점 진짜 나다운 모습을 끄집어내길 바랍니다. 나다운 모습에 가까워질수록 숨통이 트이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겁니다. 그렇게 당신의 무의식이 온전한 당신의 모습으로 거듭날 때 분명 당신은 내가 진정 살아있구나 하면서 짜릿한 전율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떤가요?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집중해서 본연의 모습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까지는 거의 바로 눈앞에서 달아나며 따라잡기도 버겁다고 느껴졌던 세상이 오히려 슬슬 당신의 눈치를 보며 당신에게 맞추어 주려는 것처럼 보이기 시작할 테니까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건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것들을 세상으로부터 막 끌어당기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주인답게 사는 것이죠.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모든 변화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신의 무의식이 언젠가는 길을 찾아줄 거라고 믿고 당신은 단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 최선을 다해서 당신답게 살며 즐기세요. 당신의 무의식은 이미 답을 알고 있으니 말입니다. 풍족한 삶으로 인도하는 무의식. 이제 마지막으로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무의식을 활용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바람과 소망 중에서 가장 많이 중복될 것으로 보이는 소원을 4가지로 추려봤습니다. 풍족한 삶, 아름다운 몸매, 완전한 사랑, 천직,
방법이 그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봅시다. 돈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부인할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부를 이뤄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 무의식이 어떻게 일할 수 있는지 다뤄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왜 부자가 되려고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앞에서 일단 돈만 많이 벌어보자는 생각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자가 되어 무엇을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는 부자의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명확하게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누군가는 10억 정도의 자산을 가지면 부자라고 생각하겠지만 누군가는 1000억을 가져도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기준이 불명확하면 아무리 돈을 벌어도 만족할 수 없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가지가 명확하다는 전제 아래 이야기를 진행해 봅시다. 부자가 되려면 우선 우리의 무의식은 원하는 것을 스스로 끌어당긴다 라는 원리를 이용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거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가난한 게 싫다라는 생각을 자꾸 무의식에 주입합니다. 의식 차원에서는 두 명제가 같은 뜻으로 인식될지 몰라도 비판적 분석력이 부족한 무의식 입장에서는 이 둘을 완전히 다른 뜻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이 두 명제가 주는 감정의 느낌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하면 일단 긍정적이고 밝고 신나면서 설렐 겁니다. 하지만 가난한 게 싫다라고 생각하면 어떤가요? 부정적이고 어둡고 끔찍한 느낌마저 들죠. 따라서 감정의 느낌을 쫓는 무의식이 느끼기엔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전자는 실제로 부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을 끌어들이지만 후자는 무의식 중에 가난하여 겪게 되는 온갖 서러운 일들과 답답한 일에서 오는 부정적인 생활들을 먼저 발견하고 끌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재확인하게 될 때마다 가난한 게 싫다라는 명제는 더욱 진실이 되어 확고해집니다. 부자가 되는 방향과 전혀 반대의 상황이죠. 우리가 흔히 저지르게 되는 실수 중 하나는 질투입니다. 부자들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것이죠. 우리의 무의식은 부러워하는 상황은 끌어들여도 질투하는 상황은 자신에게 끌어들이지 않습니다. 두 가지의 느낌도 전혀 반대입니다. 부러움은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입니다. 여기엔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질투심에는 증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특히 부자들은 온갖 비리와 부정한 방법을 서슴지 않아 그 자리에 올랐다는 생각. 힘없는 약자를 괴롭히면서 부를 차지했을 거라는 생각 등 부자에 대한 과도하게 치우친 부정적인 믿음들이 무의식으로 하여금 부자가 되는 길을 방해하게 만듭니다. 무의식이 보기에는 부자가 된다는 것은 평소 자신이 생각하던 것처럼 부도덕한 인간이 된다는 것이므로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저항하게 만들어 부자가 되는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합법적이고 건전한 방법으로 돈을 벌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와 같은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무의식은 그런 기회들까지 부정적인 방법으로 간주함으로써 기회가 자신에게 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피하게 만듭니다. 이는 아주 깊은 무의식의 작용이라 의식은 그런 기회가 왔는지조차 모르는 사이 스쳐 지나갈 수 있습니다. 동일한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들었는데 그중 누구는 귀담아 듣고 누구는 흘려듣는 것처럼 말이죠. 따라서 진정 부자가 되고 싶다면 돈과 부자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을 가지는 것이 시작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무의식을 사로잡고 있는 믿음이 당신이 부자가 되는 길을 막고 있지는 않았는지 면밀히 검토해 보세요. 다음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생생하게 당신이 부자가 된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처음에는 어떻게 부자가 될 것인지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가 된 상상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물건들을 사용하며 어떤 생활을 누리고 있을지 세세하게 떠올려 보고 그 순간의 느낌을 온몸으로 느껴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무의식이 착각할 만큼 구체적으로 느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정말 짜릿해질 만큼 생생한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상황이 전혀 어색하지 않아야 합니다. 입던 옷을 걸친 것처럼 편하고 자연스럽게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느껴보세요. 그래야만 무의식이 그 좋은 감정을 느끼기 위해 최선을 다할 테니 말이죠. 어색하다고 느끼면 무의식도 그것을 알아챕니다. 그러한 상상을 할 때 어떤 점에서 어색하게 느꼈는지 알아내서 해결하거나 지속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런 상황이 정말 내 이야기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지도록 꾸준히 연습해 보세요. 아마도 여기까지는 다른 책이나 강연을 통해 접해보거나 이를 실제로 시도해 본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음 단계입니다. 바로 현재의 삶에서도 그런 부유함을 수시로 체험하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고요? 지금 당장 갚아야 할 이자가 얼만데, 얼마나 많은 고지서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는데, 심지어 의식주조차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생활고로 허덕이고 있는데, 어떻게 부유함을 체험하라는 거냐고 묻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바로 여기서 많은 사람이 발목을 붙잡혔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앞의 방법으로 부자가 된 멋진 상상을 하더라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궁핍한 현실에서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문제는 이때 다시금 가난이 싫다 또는 나는 가난하다라는 생각이 부정적인 느낌을 재차 떠올리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 다람쥐 쳇바퀴 돌듯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현재의 삶에서도 매 순간 그런 부유함을 발견하고 느끼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무의식이 그런 느낌을 계속 따라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쉽게 놓칩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겁니다. 부유란 지극히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종종 폐지를 주어서 번 돈을 지역사회에 선뜻 기부한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미담을 듣습니다. 여러 식구가 발뻗을 공간도 없는 단칸방에 살면서도 더욱 힘든 이들을 위해 쓰라며 기부금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오지에서는 오늘도 수많은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커피 한두 잔의 가격만 있어도 살 수 있었을 아이들이 말입니다. 없는 살림을 쥐어짜서라도 기부해야 한다고 강요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가진 작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나중에 더 큰 것을 얻게 됐을 때 만족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 부유하다고 느낄 수 있어야 행복합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느껴지는 이 부유한 느낌이 중요합니다. 이는 돈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반대로 돈이 없다고 느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자신이 소유한 것에서부터 그런 부유한 느낌을 갖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무의식이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그런 좋은 느낌을 더욱 강하게 추구해야겠다는 열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단계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기술적인 문제만 남습니다. 그 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세심한 관찰입니다. 사람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재테크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자금의 입출금 내역을 꼼꼼히 관찰해야 합니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자신의 돈이 어떻게 흘러나가는지, 어디서 돈이 들어오는지 살펴서 수시로 그 패턴을 살펴보세요. 그렇게 하면 자신의 현금 흐름이 보이게 되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무의식 중에 지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려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할 일은 자신의 과거 소비 지출 패턴을 확인해 보는 겁니다. 남들이 어떤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벌었는지는 일단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자신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게 자신이 어떠한 일을 했을 때 혹은 어떤 상황에 있었을 때 소비가 늘었고 어떨 때 수입이 증가했는지를 살피면서 어떤 방법이 자신에게 돈을 벌어주는데 더 적합한지를 파악해 나갑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앞으로 잠재적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될 만한 재능과 자원이 자신에게 있는지도 같이 파악해 두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모두 했다면 이제 밖으로 눈을 돌리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무의식이 당신에게 필요한 정보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감하게 알아보고 당신을 이끌어 갈 테니 말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무의식이 움직이도록 맡기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곳에서 당신의 무의식이 놀라운 기회를 발견해 가져오는 것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면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당신의 무의식이 부유함에 대한 긍정적인 느낌을 자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제가 당신을 응원합니다.